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74회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영님 모시고 30분 30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잘 지내셨어요? 그 전에 일단 인사 한번.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녹음은 꽤 오래전에 된 것 같은데 거의 2달 된 것 같은데. 네, 맞아. 부국제 때문에. 네, 그 부국제 때문에 그나마 좀 뭔가 한 달도 안 되는 느낌이 있고. 사실 저희가 부국제 관련된 얘기는 뭐 어차피 다음 녹음 때 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는 뭐 하고 지내세요? 네, 뭐 회사 다니고 저녁엔 또 영화 보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보통 순서가 저희가 막 30분 30분 먼저 하고 이제 정규 에피소드 녹음하고 막 그런 형태인데 벌써 2번씩이나 하셔가지고 뭐 정말 다행인 게 그래서 이미 왜냐면은 처음 모실 때 막 하면은 이게 좀 뭔가 낯설어. 우리 둘이 이거 할 때는 막 단둘이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막 그게 처음인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 번 만났어도 처음보단 나은 것 같은데 오늘도 낯서네요. 아직. 자주 하면 돼요 이런 거. 보통 이제 저희가 질문은 똑같습니다.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4까지 있는데 챕터 4는 매번 이제 패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챕터 1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영화 보는 방법이랑 극장 이야기 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 한 달에 그러면은 이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보다가 보면은 어떤 분이 진짜 영화를 중간에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되겠어. 최근 3개월로 해야겠어. 최근 3개월 기준에서 한 달에 몇 편 정도 보시나요? 저는 원래 편수를 잘 안 살리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5편 정도 봤어요. 거의 제 급인데? 그게 이제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뭐 부국제도 있고 이번에 그 전에 8월인가 그때 서울 여성 국제 영화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영화제들 다니다 보니까 며칠 안에 막 여러 편 되게 몰아서 보잖아요. 영화제 가면. 맞아. 네,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런 것 같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15편 정도 보고 있어요. 영화제 가면은 사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말 체력전이거든요. 맞아요. 보고 싶은 게 정말 있는데 막 아침이어가지고 그냥 잠의 유혹 그냥 갈까 밤에는 또 술의 유혹이 있고. 네, 술의 유혹이 있고 뭐 그냥 저희끼리는 그때 한번 하루 정도만 그냥 밤에 만나서 했었는데 그다음 아침에 저는 안 갔어요. 일부러 포기했어. 저는 그다음 아침 포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 영화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많았네요. 네, 그렇죠. 부산 아무래도 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그럼 그거 외에도 구독 중인 이제 OTT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왓챠랑 넷플릭스 그리고 티빙에서는 좀 드라마 위주로 많이 보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또 안 하려니 아깝고 그래서 네 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네. 왓챠 빼고는 왓챠 말고 다른 걸로 막 넷플릭스도 있고 막 그런데 티빙에서는 보통 드라마 보신다고 했는데 보통 주로 최근에 뭐 보셨어요? 티빙에서는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작은 아씨들을 봤고 티빙에선 예전에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들이 시즌 이번에 2도 나왔었고 네네 2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났는데 저 1회 보다가 끝났거든요. 아니, 왜요? 더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 오그라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웹툰을 본 사람이면 드라마 약간 이제 웹툰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거를 눈여겨본다고 하더라. 박우성 미스님이 사실 원작을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네. 보기는 그러니까 같이 봤는데 둘 다 뭔가 그 이상으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지금 시즌 2가 할 때까지 그럼 시즌 2 할 때쯤엔 연달아 한번 봐야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됐고 그런 거 같고. 그러면 저거는 작은 아씨들은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뒤로 갈수록은 조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네네네네. 좀 그렇게.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그 전형적인 이것도 용두사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최근에 막 요즘에 드라마들이 몇 편은 좀 그래가지고 최근 아. 방영됐던 게 맞아요. 그 옛날 네. 뭐였지? 옛날은 아니고 최근이었죠. 우영우도 막 막판으로 가면서 뭔가 좀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여기 있었을 때 안 계셨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뒤에 살짝 좀 아쉽다. 네네 맞아요. 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드라마가 완벽하게 시즌제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그러니까 OTT나 이런 OTT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요. 그럼 왓챠에서는 주로 뭐 옛날 영화들 보시나요? 아 왓챠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음, 좀 왓챠에서는 옛날 영화 뭐 현대 음. 영화도 다 같이 두루 보는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뭐 애니 쪽인지 아니면은 뭐 마블 쪽인지 저는 사실 애니 쪽에 더 가깝고요. 네. 마블보다는 네. 애니 쪽으로. 네. 디즈니 스튜디오 자체적으로는 옛날 애니메이션도 있고 픽사도 음. 있고 아 네네. 어느 쪽으로 더 선호하세요? 뭐 픽사 쪽이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디즈니 쪽 뭐야 그 그냥 완전히 디즈니 오리지널 그 뭐야 월트 디즈니 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그러니까 겨울왕국처럼 막 그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픽사 뚱뚱 해가지고 막 뭐야 그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전등 그래 전등 나오는 거. 저는 픽사 쪽 더 선호하는 픽사 것 쪽. 네네. 스토리텔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디즈니가 좀 더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픽사가 그런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픽사가. 최근에 픽사 애니메이션 중 혹시 그거는 보시나요? 영어 제목 기억이 안 나. 터닝 레드. 영어 제목 터닝 레드인데 아니 그 뭐지? 메이의 새빨간 비비인가? 메이의 뭐 있었는데? 뭐야 그 팬더로 변하는 여자애가 팬더로 변하는 가장 최근에 픽사 영화 중에 하나인데. 최근 저걸 안 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질문 할 뻔했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서요. 혼영대 누구랑 함께. 네 저는 약속을 정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거의 95% 혼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혼자 보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은 꼭 데려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이 오고 이거를 다 보고 나서 말할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입 꾹 다물고 집에 가는 게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명은 데리고 가려고. 최근에 계속 따라하는 가고 계신가요? 마블 영화들? 제일 최근 게 뭐가 나왔죠? 최근 게 DC를 봐가지고 최근 거는 저기 이제 토르 러브 앤 썬더. 토르는 제가 보기 전에 이미 너무 악평을 많이 봐서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 하고 제꼈던 것 같네요. 그건 디즈니 플러스로 먼저 챙기셔야겠네 나중에. 네. 아무튼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딱 그게 있어요. 제가 느끼면서 봤던 게 네. 아영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뭔가 하나 차이인 것 같아. 그 뭐지? MBTI가. 일단 I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저도 I고. 저도 남들은 E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I건. 뒤에 거 아닐까요? 뒤에 게 혹시 보세요? JP 아닐까요? JP. 저는 J. 저게 INFP거든요. 인프피. 맞아요. 하나 차이. 저 인프제. 그러니까 뭔가 하나 차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원래 맨날 그 이상한 분석들 맨날 무슨 뭐 관계성이라면 뭔가 비슷해. 그게 뭐 하나 차이인데. 근데 그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MBTI 순위가 인프피가 가장 많고. 저도 그거 보면서 네, 봤어요. 무조건 그거 이거는 저 인스타에다 걸어놔야지. 나도 내가 1위다. 내가 2위가 인프제예요. 역시 맞네요. 저희 방송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딱 1, 2위가 지금 정해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5편, 뭐 저도 한 달에 29편 막 이렇게 되니까 30편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비슷해. 이런 거 보면 비슷해.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영화를 보면은 약간 그 그러니까 물론 저도 혼자 볼 때가 더 많아요. 안 많고 가끔 방구석 미스팅 말고는 거의 뭐 혼자 보는 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일 때문에도 있고. 근데 그거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 가끔. 맞아요. 그리고 혼자 보면 더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굳이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남들이랑 같이 보면 좀 민망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저기 뭐야 그 작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핫했던 영화 베네데타. 그거는 진짜 혼자 봐야 돼. 누구랑 같이 봤다가는 내가 참 민망한 그런 맞아. 그래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은 극장에서 볼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저는 이런 거 따로 기준은 없고요. 극장 개봉 영화는 되도록 모두 극장에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맥스 비율로 나온 영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이맥스 극장에서 보고 또 뭐 시네마스코프 비율 이런 영화도 미리 화면 비율을 확인하고 극장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IMDb 이런 데 가서 이제 네. 막 이제 막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막 다 보죠. 그리고 그 아이맥스 비율이 사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올라가는 시점이 11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블랙팬서 2가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아이맥스 비율로 몇몇 점 찍혔다고 했는데 예매가 벌써 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풀렸는데 간신히 사이드 잡아가지고 그것도 밤 11시 때인데 사이드야. 이게 뭐야? 사이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중불은 이미 늦었고, 중불은 이미 늦어버렸고. 아이맥스 그러면 어느 자리 좋아하세요? 저는 2열 좋아해요. 2열. 어머, 나도 2열인데. 2열이 딱 2열이 딱 좋지 좋아. 않아요? 2열 맞죠? 22번. 맞아. 2열. 야, 그게 F열에서도 봐봤는데 이거 한 열 안에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왜냐면 언론 시사회 때 네. 거기 어지간해서는 사람들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언론 시사회 때는 뭔가 좀 뒤쪽으로 가려고 해 사람들이. 특히 아이맥스는 앞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한 30분 전에 와도 보통 큰 영화인데도 이석이 있어요? 이 센터가 있어? 그럼 놔줘요. 놔줘. 아니 2열이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에서 한번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공포 영화는 어떻게든 스탬프는 찍어야 되니까 이벤트 요로나의 저주. 공포가 진짜 질색인데 그래서 모르겠다. 맨 뒤 센터나 구석탱이 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혼자 막 결계술 치고 이러고 있고 귀 막으면서 결계술 치면서 보고 있었는데 사운드 좀 커. 중간에 공포 영화 쓸데없이 사운드 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2열 맞아요. 2열이 제일 영화맥은 2열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코프 비율로 그냥 틀 때는 안 틀 때랑 약간 화면비가 좀 다르고. 맞아요. 1.43 대 1도 사실 듀운을 제가 이번에 2열에서 보긴 봤어요. 근데 확실히 왜냐면 처음 봤을 때가 완전 구석탱이었거든요. G열, F열, H열 사이드 쪽이었는데 느낌 확실히 나더라. 저도 2열에서 봤어요. 이번에 재개봉했을 때. 덕분에 재개봉 덕분에 좋은 구경 잘했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화면 비율 여기 나왔고 이제 사운드도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네. 사운드도 되게 좀 중요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꼭 코엑스 이제 돌비 시네마관이나 정 안 되면은 뭐 CGV 사운드 X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운드 X가 이제 여의도에 있죠. 네. 여의도도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프렌치 디스패치 왔었어요. 여의도가 거기가 이번에 또 리모델링 하나 해가지고 돌비 애트모스관 하나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 여의도에 한 관을 아예 바꿔서. 여의도가 좋은 게 사실은 교통이 물론 5호선 9호선 내리면 조금 걸어가야 되긴 하지만 맞아요. 조금 걸어가야 되지만 아무튼간에 거기에 일단은 아트하우스도 있으니까 뭔가 시간표 짤 때 나쁘지가 않아. 시간표 짤 일단은 아트하우스 있는 쪽이 제일 편해. 하루에 한 2-3편 볼 때 딱 그렇게 있으면은 심지어 아트하우스는 똑같은 영화 계속 들지 않잖아요. 어떤 네, 때는 맞아요. 반복 교차로 막 들잖아. 그럴 때 딱 좋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독립영화 그렇다고도 또 독립영화관에서 따로 보신다고. 네. 아트나인이 좀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아트나인 자주 가고요. 그러니까 뭐 소공녀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확실히 독립영화 극장에서 봐야 더 재밌더라고요. 독립영화관 가보시는데 또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트나인 말고 뭐. 강화문 쪽에 강화문 쪽에 이름이 뭐였죠? 시네큐브? 네, 시네큐브가 아니면 스폰지 시네마밖에 없는데 스폰지 시네마 너무 옛날에. 그 시네큐브가. 네, 거기도 가고, 네. 시네큐브도 있고 사실 뭐 거기 말고 이제 서하시를 많이 가신다고. 네, 예술영화 최근에도 가고. 이번에 영화사를 해주는 거예요. 고다르 영화. 그래서 그거 보러 가려고 주말에 예매해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희 이제 녹음하는 주말에 이제 그거 가시는 분이 있고 아. 아니면은 이제
프라이드 영화제 가시는 분이 있고 저는 프라이드 영화제로 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럼 다음 질문은 넘어가서 좋아하는 팝콘 맛. 아 거의 이거지 않나요? 저는 달콤 팝콘. 팝콘 맛. 네. 카라멜. 네. 카라멜 택하신 분 사실 거의 별로 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팝콘 있었고 뭐 치즈나 뭐 등등 있었고 아예 뭐 안 드시는 분 제외하고. 김치 드신 분도 있나요? 김치는 제가 한 번씩 물어봤어. 네. 맛이 어떠세요? 막 이런 거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김치라는 이름에 좀 약간 그거를 좀 경계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름을 무시하고 보면은 그냥 매콤한 그냥 좀 약간 뭐야 돼 치토스? 치토스는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이름에 겁을 먹으면 안 돼. 저도 그럴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건 느낌이 싸한데 먹으니까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값을 올려버려가지고 많이 못 먹게 돼버렸어. 김치. 네, 원래는 좀 라지 사이즈 이런 데다 담아주잖아요 팝콘. 네네. 근데 그게 어느덧 이제 조만한 거에다가 그냥. 팝콘 놀랐군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직접 가보신 극장 중에 최고의 극장은? 요즘 자주 가는 코엑스 돌비 시네마관. 음. 그 용화맥보다 좀 색상도 좀 더 선명하고 사운드도 더 잘 들려가지고 저는 돌비관 자주 가고 있어요. 코돌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막 영상 틀어주잖아. 영상 틀어주잖아. 그거 너무 좋죠. 나 맨날 그 시사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은 맨날 그 검은색이 아니라고 막 이게 진정한 검은색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일단 먼저 넘어가고 그 가기 전에 통로부터 일단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통로에 막 그 영화들 딱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거 틀어주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거기서 딱 사진 찍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배경에서 사진 찍기 딱 좋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경험하신 최고의 강크는? 정말 이 얘기 너무 하기가 싫은데. 진짜 최근인데 제가 홈리스라는 이제 영화를 보다가 홈리스. 네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우유를 이렇게 자꾸 빨대로 빨아서 마시는데 아니 저 극장에서는 사실 우유 잘 안 우유로 잘안 마시는데. 우유로 마시는데 자꾸 이제 트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꼈다 뺐다 하면 이게 다 알잖아요. 뭘 마시고 그럴 때 자꾸 트림을 하시니까 좀 영화 보는 게 너무 방해가 돼서 옆자리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고개를 꺾어가지고 영화를 봤던. 네, 이게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딱 영화를 보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 극장 환경이라든지 뭐 주변 상황이 되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매할 때는 꼭 한 자리 정도는 비워두고 예매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도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뭔가 앞에서 보고 막 그러지 막 옆에서 막 누군가 낑겨 앉고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아이맥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냥 일반 2D 사용할 때는 그냥 일부러 저는 구석탱이로 가요. 일부러. 그래요? 차라리 맨 뒤 사이드 쪽. 조용하고 좀 편하게 보려고. 근데 일반 간에서는 중간이랑 사이드가 많이 차이가 없나 봐요. 저는 항상 거의 중간 선호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편해. 누가 옆에서 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맨 뒤에 오려. 그리고 맨 뒤가 뭔가 감시자 모드야. 누가 폰 들고 있나 막 이런 거 슬쩍 이제 지랄하면 지랄 때는 누가 슬쩍 뭔가 폰을 만지고 있어.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만지기도 편해. 제일 맞아요. 맨 뒤 하면은 진짜 영화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내가 이걸 가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올해 영화 중에 하나 제가 1점 준 거 하나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연말 때는 얘기하겠다. 그런 영화 이제 볼 때 맨 뒤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더도 진짜 재밌게 없네 하면서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상업영. 그런 예술 영화는 상관없어. 예술 영화는 그냥 보게 되는데. 원래 재미가 없어서. 진짜 상업 영화 중에 재미없는 영화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니까. 네, 너무 결말이 힘들어요. 예상이 다 가능한 대로 흘러가니까 심지어. 세월하네요. 가끔 뒤에서 보면은 막 영화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앞에서 보면은 좀 더 감정에 이입돼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크린에 이제 집에서 보는 거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집에서 아무튼 맨 뒤에 앉으면 뭐가 뜨는 내 시야에 다 보이지가 않은 딱 그 이미
내 시야에서 이미 하나가 벽이 더 하나 더 있는 거죠. 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좌우에 뭔가 벽이 하나 더 있고 위에 아래도 뭐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좀 작은 화면으로 보는 느낌인데 내려다보는 느낌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집중이 안 되면서 슬슬 저걸 몰입 이제 그냥 화면 전체를 까게 되는 거지 이제. 보통 비판은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아니면 이제 팔짱 끼고 뭐 하나 보자 한번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그러면 영화 관람 시 관크를 제외하고 가장 불만인 점은 가끔씩 이게 스크린이 좀 어두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용화맥도 사실은 광고 시간에는 스크린이 진짜 어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본 영화 때는 이런 거 아니겠지 하면서 막 예전에 걱정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다행히 딱 계속 광고 시간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용화맥이 근데 작년에 살짝 램프가 그때 뭐지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입국하고 또 격리 기간 이런 게 있었던 시절 때 램프가 이제 수명인지 뭔지 모르죠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해가지고 살짝 어두웠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본사도 좀 인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입국을 못 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뭐 아마 작년에 10월, 11월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스파이더맨 다행히 이제 사실 그때 듄이 내가 확실히 그때 듄이 좀 어둡긴 어두웠어. 작년에 봤던 듄이 약간 10월 때 처음 봤을 때 듄이 어두운데 이게 확실히 밝으니까 이게 왜 느껴지냐면 걔가 뭐 눈이 쨍해지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받지 못했어요? 받았어요. 이번에 약간 근데 저는 처음은 천암액에서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볼 때 눈이 좀 쨍하더라고. 눈 갑자기 흰색 나올 때 흰바탕 나올 때 맞아요. 그때 진짜 저도 이번에 좀 눈이 좀 아픈데 왜냐면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그때는 작년에는 이게 딱 그게 있어. 이 감독 영화 스타일이야. 그 뭐지? 저번에 블레이드 러너 때도 맨 처음부터 뭔가 쨍해. 이게 너무 밝은 거 맨 처음에 그 완전 흰색의 완전 그 완전 거기면서 막 착륙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너무 쨍해. 이 감독 특색인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다음 질문은 같은 가격임을 가정하고 2D, 3D, 4D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2D 영화의 시작은 2D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네필다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2D 이외의 것은 좀 부산물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뭐 아바타 같은 영화는 무조건 3D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냥 3D를 위해서 만든 게 있고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3D 컨버팅한 게 있고 전자랑 후자는 좀 나뉘는데 네, 전자가 좀 낫죠. 네네. 아바타 이번에 리마스터링 볼 때도 확실히 느꼈어 다시. 3D 네. 이거는 진짜 3D를 위해서 만든 거다. 네, 아니 저는 처음 아바타를 그 집에서 봐가지고 진짜 좀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재개봉했을 때 봤는데 그거를 코엑스 돌비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약간 이제 1년에 영화를 여러 편 봐도 이건 새로운 세계관이야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네 이번에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아바타 보면서 이번에 사실 방구 서비스도 원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봤대 영화를 학교에서 봤다는데 진짜 재미없고 막 그런데 막 3D까지 끼니까 3D 끼고 처음 보니까 막 엄청 재밌다고. 네 맞아요. 그때 막 나이 먹어서 그런지 영화가 좀 달리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미리 선구한 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이번에 보면서 네. 환경 파괴나 이런 게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기후 변화나 이런 게 미리 다 다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랬던 거. 이번에 속편도 보면은 이미 뭐 기자간담회에서도 뭐 해양 오염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도를 꺼내주셔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영화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영화가 3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3시간 넘어도 재밌어. 왜냐면은 타이타닉이 3시간 14분인데 전혀 저는 극장에서 볼 때 지루하다는 느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극장에서 볼 때마다. 절대 그래서 잘만 만들면 뭐 오히려 아카데미를 노릴 수도 있지. 대작이잖아 일명. 아무튼 3D로는 맞아요. 결국은 그게 아바타가 확실히 그게 있어. 그 중간에 지금 마이크 보면은 막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레이더나 이런 거 레이더나 그 스크린
얘들 이제 스크린 보면은 걔들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프레임이 없잖아. 근데 프레임이 없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 네네. 그게 3D 일부러 노린 샷이구나 싶었던 게 2D일 때는 이게 잘 못 느껴지잖아. 근데 3D 할 때 이렇게 네네. 곡선이 나한테 튀어나오잖아. 그쵸. 오. 그런 거. 아. 아니면 골프공 일부러 골프공도 나한테 주는 샷. 맞아요. 그것도 일부러 3D 노린 거야. 그거.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스스로 했던 게 아마 이 영화 본격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고. 뭐 이거 맨 처음에 그거잖아요. 물. 그래 거기도 맨 처음에 물방울. 물방울 그거 일부러 노린 거거든요. 원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물을 진짜 좋아해. 이거 아마 저희 아바타 그때 녹음할 때 다음에 아마 녹음하겠죠. 개봉하면은 녹음할 때 네네. 얘기하겠지만 어비스도 그렇고 물 관련된 영화들 너무 좋아해. 타이타닉도 물이잖아. 어찌 보면은 물 관련된 영화는 진짜 좋아해. 그리고 물 관련 CG 같은 거 액체 CG 이런 거 진짜 좋아해.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영화 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12월을 기다리고 있죠. 네, 다들 예매 전쟁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굿즈를 주로 이제 모으시나요? 굿즈는 제가 거의 안 모으고요. 좀 근데 가끔씩 상영관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뭐 갑자기 줄 때가 있더라고요. 상영관 입장할 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받고 그럴 때는 네. 그럼 뭐 받으셨어요? 이번에 최근에는 성적표에 김민영 그 무슨 배지 같은 거 주더라고요. 네, 입장권을 주는구나. 네, 아트나인에서 주더라고요. 그거 받고. 보통 끝날 때 막 달려가고 막 전쟁인데 그런 거.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챕터 2로 넘어가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영화로서 이제 기억나는 작품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최신 작품이네요. 그나마 네, 너무 좀 최신 작품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진짜 어린 시절에 사실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어린 시절에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이 영화였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였는데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TV로 봤었는데 저도 그 기억상으로는 엄청 어렸을 적에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봉 연도를 보니까 제가 이미 13살 때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TV로 봤으니까 이게 아마 더 뒤였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애니메이션이라도 봤을 텐데 이 마더 외에는 뭔가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없고요. 진짜 뭐 유년 시절의 영화가 기억이 안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 마더 하면은 만약에 그때면은 TV에서 아마 그 장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배드신이 나왔나 안 나왔나 TV에서. 그게 있거든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거 낮 시간대 한 방송이 아닌데 마더. 밤이에요, 밤. 그럴 것 같아. 10시 밤이었고 10시 겨울이었어요. 19세 방송은 무조건 10시 이후 해야 되니까 10시 이후에 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어. 막 기억이 저도 타이타닉 좋아하는데 타이타닉에 대한 기억이 항상 이제 우리 부모님 아주 그냥 난리나는 소리 하고 있는 맨날. 아직도 기억나. 나는 그걸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 저기 가가지고 외할머니 때 가가지고 좀 약간 사람들 좀 몇 명 있는 곳에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남들은 다 이제 뭐 손 펼치고 그건데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손바닥 그거 그거 차에다 치는 거 벽지. 어릴 때부터 남달랐는데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뿌옇지? 왠지 나는 모르는데 뿌얘 막. 뭐야 이게? 어릴 때부터. 맞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안 다들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 봤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던지라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김혜자 배우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할 때 그 눈동자 연기 있잖아요. 눈을 엄청 막 크게 뜨셔가지고 그 연기가 인상적이어서 이제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그 나이 때는 제가 그만큼 살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고 또 이상한 게 또 지금도 그런 눈동자 연기처럼 그로테스크한 영화를 좋아하긴 해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유년 시절의 영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괜히 타이타닉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제 좀 별로 아까 별로 좀 뭐야 이러면서 안 봤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좀 인상이 괜찮은 작품이었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이건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사실 유년 시절에 기억이 안 나시다고 해서 네, 그쵸. 이거 질문을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그럼 사실 그 다음 질문도 사실 저희가 보통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못 하겠다. 그 반대로 어린 시절에 좋았는데 나이를 먹고 가니 그 인상이 좀 바뀐 작품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저도 어린 시절에 하긴 나도 어린 시절 영화를 봤으니까 이랬구나. 아무튼간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여러 의미로 네. 뭐 정말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재밌어서인지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는 작품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봤던 영화인데요. 뭐 지난해 마리앙 바드에서 알랭 리네 감독의 작품인데 프랑스 영화고요. 이게 약간 바로크풍의 궁정 같은 성을 배경으로 약간 서로 다른 과거를 기억하는 남녀의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서 제가 왜 잠을 못 이룬 게 보면서 이미 너무 많이 졸아가지고 보면서 이미 졸아서? 네, 보면서 이미 너무 많이 졸아서 뭐 이때 잠을 다 잔 것 같고요. 막상 또 자려고 누우니까 또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긴 보셨나 보네요. 아니요 아직 그때 한번 크게 되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 같은 장면이 조금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같은 장면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정적이고 그리고 누군지 모를 남자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도 계속 반복돼서 되게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영화 기법은 아니고요. 확실히 거의 실용 영화에 가까운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보면서 한 5번 졸았던 것 같네요. 이게 1961년 제25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네. 받았었고 지금 웨이브에서 정액제로 보실 수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이버에서도 다운로드해서 볼 수는 있네요. 네, 네,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저도 봐야 되고. 아니 졸았는데 추천을 저도 봐야 되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도 아까보다 졸지 않았어요. 이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거는 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인히어런트 바이스의 바이스라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인데요.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그 토마스 핀천의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인데 약물에 중독된 탐정인 인물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앞에 갑자기 과거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뭐 자기 현재 억만장자인 연인을 만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제 이 줄거리만으로도 되게 흥미가 있지만 이 영화도 되게 일반적인 영화 기법은 아니고 네, 근데 좋은 영화들은 처음 볼 때부터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볼 때 이제 딱 바다를 배경으로 시작하는데 그 나오는 여자의 내레이션 목소리부터 이미 너무 이 영화 재밌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느꼈는데 막상 다 보고 나서는 이 영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막 좋은데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영화를 설명할 수 없어서. PT 감독이 사실 이때 그런 영화들이 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거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 이 전작이었던 마스터. 네네. 사실 이 마스터는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심지어 나도 왓챠팬에 그거였어. 이건 내가 10년 뒤에 다시 봐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10년이 이미 지났네. 이제 10년이 지났네. 이제 딱 10년 될 때네. 진짜 딱 10년 뒤면 딱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이제 내년이나 이때 좀 다시 오면 뭔 느낌일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봐야 될 숙제를 남겨놨네요. 그러게요. 최근 오히려 리코리시 피자는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네, 되게
맞아. 되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매우 영화가. 쉬웠죠. 이 감독 영화가 아닌 것 같았어. 맞아. 너무 아. 쉬웠어 오히려. 네, 조금 근데 이 감독의 맛이 줄어들어서 전작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려운 거. 네. 이 감독의 저는 막 어려움이 최고군요.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옛날 그 초심 돌아온 것 같아요. 부기나이트 때 초심. 아, 약간,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처음 본 성인 영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